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차원돌파 A플랫 392화 어제 뭐 봤어 36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성입니다. 밥정입니다. 와, 네, 뭐 다 끝나고 소감이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밥정님. 네. 제 소감은 3주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할까 그냥? 자, 어제 뭐 봤어 얘기하기 전에 광고하자면은 저희 400회 특집을 위해서 설문을 마련했는데 네. 이거 진짜 얼마 안 걸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미있고 정확한 뭔가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포스타입에 제가 연재하는 글이 있는데 이거 선전해달라고 하니까 정 과장이 선전 좀 해야 된다. 이거. 왜 본인의 글을 남이 선전해달래서 본인이 선전하는 이상한 나는 이런. 이게 연재니까 현재 이제 생각날 때마다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연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 근데 이번에 11월 거의 열흘 만에 한 4개를 쓰긴 했거든요. 필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한참 또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누가 읽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압박을 받잖아.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나 하려고 했는데 이제 19개 정도면은 됐다. 이제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공개도 하고 나중에 펌핑 받기도 좀 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PARANTIC.posttype.com POSTYPE.com입니다. 자, 얘기해볼까요? 네. 일단 블랙팬서 와칸다 포레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지.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게을러서. 뭐 게을러서 못 볼 것까지야. 2시간 40분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게 간만에 좀 길었네요. 영화가. 간만에 길었고 뭐 보기 전에 누구나 똑같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의치 않게 엎어지면서 주인공이 바뀌는 거잖아. 이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가 있는가. 두 번째 편에서 나도 그거를 제일 걱정을 하면서 봤고 근데 우선은 진짜 말이 잘 그 서사를 제대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 죽음은 그냥 되게 급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표현은 돼.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하지만 그런 장례식 장면들에서 굉장히 마블 자체가 추모를 엄청나게 해주고 처음에 그 마블 글자 이렇게 나오면서 둔두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그 마블 캐릭터들이 쭉 나오잖아 평소에는. 원래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체드만 보스익 맞나요? 네. 보스익 체드만. 체드만. 보스익 체드만의 그 동안의 그런 연기했던 것들이 막 나오면서 되게 추모해주는 추모해주는 마음이 걸로. 나오고. 처음부터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어머니 여왕이 이제 다시 여왕으로 복귀를 했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통치를 하고 슈리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블랙팬서가 되고 자기는 대신에 또 오빠랑은 다른 느낌의 블랙팬서가 되는 거야. 그 오빠는 되게 고결한 사람이었잖아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용서를 하는. 근데 슈리는 그거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불같고 그러면서 이거는 스포니까 말 안 하겠지만 그 약물 먹는 거 있잖아요. 심장 모양의 허브를 먹으면 돌아가서 조상님을 만나요. 네. 되게 뜻밖의 인물을 만나요. 그래서 오 이거 괜찮은데 신선했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슈리는 분명히 다른 결의 블랙팬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잘 보여줬어. 궁금하다. 문제는 이게 끝이야. 2시간 40분 동안 보여줄 이유가 없어 이거를. 그래서 나는 1.5배속으로도 못 보고. 아유 야, 그만 까! 1.25배라고요. 누구나 마블 영화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네. 대단한 액션 씬들이나 또 멋진 수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와칸다는 맨날 그놈의 어마어마한 과학력을 자랑하잖아. 내가 우리나라의 지구의 짱이다. 와가지고 예전에 뭐 아이언맨이 헐크도 와가지고 막 감탄했잖아. 이런 게 어딨냐고. 그치. 하지만 아직도 냉병기로 싸우고 이 사람들은 이 과학 기술을 여전히 전혀 활용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상대방의 그 네이머라는 바닷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어 같은 새로운 종족이 나와요. 거의 인간이지. 바닷속에 있는. 나는 와칸다가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져. 난 이게 왜 지는지 와칸다가 잘 생각해보면은 어벤져스에서 그 타노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방어막으로 되게 오랫동안 막았었어. 맞아요.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이 반인 물고기들한테 그냥 둥둥둥둥 뚫려가지고 여왕이 죽어. 근데 왜
걔네들이 쳐들어왔는데 여왕 옆에 친위대가 한 명도 없어. 여왕 혼자 있어. 이게 말이 안 돼. 그런 식의 구멍들이 보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면 안 되나? 너무 진해가 스토리 이끌어 나가려고 중간에 모든 것들을 다 승성 비워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혼자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이거는 말해도 자연 장면이지만 그 상대방으로 나오는 네이머라는 국왕이 되게 여기서 센 존재예요. 물에서는 거의 헐크급이야. 얘가 표현하기로. 그러니까 얘를 어떤 특정한 트릭을 써가지고 어디에 가두려고 그래. 봉인.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가둬. 근데 얘네가 뭐가 있냐면 이 나라에서도 그 비브라늄 맞나? 비브라늄 맞아. 금속을 쓸 수 있다는 설정이 추가됐어. 얘네도 갖고 있어. 얘네도 그걸 무기로 써. 바닷속에 있나 보지 뭐. 바닷속에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그거 대비를 해야 되잖아. 가뒀는데 비브라늄 무기로 뚫으니까 뚫려.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비브라늄으로 된 뭔가에 가두던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이건 구멍천지네요, 구멍천지. 그러니까 계속 말이 돼 혼자 그러면 전대가 좋아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끝에는 이제 최종 싸움이 있어. 그럼 두 국가 간의 싸움이란 말이야. 와칸다랑 그 네이머가 이끄는 그 나라 간의 싸움은 어마어마한 전투잖아. 소꿉장난이 됐어 갑자기. 돈이 없었는지 야 이거를 최종 전투라고 보여준다고 지금? 거대한 군대 전투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뭐 사람도 몇 명 안 나와 생각보다. 그리고 아니 뭐 다이다이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예고에서 좀 뭔가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 같은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투도 별로였고 여기에 아이언하트가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아이언하트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지 어쨌든 간에 현재는. 근데 최소한 이거를 보고서는 나는 전혀 아이언맨의 후계자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 그냥 수트 캐릭 정도의 느낌이었고 수트도 이제 와칸다에 가서 얘가 새 수트를 만들어요. 되게 기대했어. 원래 아이언맨 보는 절반은 그 수트 빨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수트를 만들고 짠 등장했는데 프레시맨이야. 야씨 이 돈들을 다 어디다 쓰는 건가? 프레시맨 무시하니? 내가 생각한 그 뽀대나는 수트가 아니었단 말이야. 아이언맨 수트가. 그래가지고 서사에는 말은 됐지만 나머지는 다 되게 별로였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마블 진짜 박살난다. 이게 페이지 4 마지막 영화일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페이지 4의 이제 다음에 앤트맨부터 페이지 5가 들어가는 걸 텐데 페이지 4 초반에 막 샹치 이런 거 보면서 별론데? 라고 생각했는데 페이지 4 마지막 영화를 보니까 샹치 정도면 엄청 훌륭했는 데가 됐어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요. 지금 페이지 4에서 그렇게 크게 흥행했던 게 별로 스파이더맨. 없죠. 스파이더맨밖에 없죠. 그거 하나 빼고 다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죠. 근데 페이지를 마무리할 때 항상 어벤져스로 했었잖아. 네. 근데 그런 급인가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혀. 어벤져스를 꾸릴 만한 그렇게 이끌 만한 인물이 안 나타났잖아. 그래서 뭔가 거기까지는 돼야 페이지 4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래서 그게 끝이 나요. 난 모르는 얘기여서. 이게 페이지 4 끝이야?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지. 단품 영화, 마블의 단품 영화 수준이에요. 사실은 블랙팬서 2가 정확하지 않을까. 네, 블랙팬서 2죠 그냥. 그렇군요. 어쨌든 어쩐지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런지 순위도 금방 밀렸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나중에 디즈니 보시는 분들은 디즈니 보세요. 그 정도야.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실망했던 거는 사실 마블 캐릭터를 개개인이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아이언맨이나 이런 캐릭터를 좋아할 수 있고 뭐 블랙팬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블랙팬서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킬링타임 하는 용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봤지만 킬링타임도 안 된다. 그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타임이 2시간 40분인데 킬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기네 일단.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또 이게 이 정도 얘기였으면 2시간으로만 축약했어도 40분만 덜어냈어도 좋지 않았을까. 아니 모르겠어. 너무 길다고 까는 거는 좀 그래. 그렇긴 길어도 하죠. 재밌는 건 많은데. 뭐 어벤져스 누가 하면 3시간이라고 깠나 그때? 근데 이제 블랙팬서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1편이 나왔을 때 그 해에 1위를 먹었거든요. 흥행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영화였어. 근데 보통 스타워즈라는 개봉을 하면은 스타워즈는 무조건 그의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북미에서는. 근데 그걸 밀고. 밀고 그때 블랙팬서가 1위를 차지했던 거는 뭔가 이제 미국에서 뭐 인종 갈등이라든지 뭐 흑인이 처한 어떤 위상 같은 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흑봉이잖아. 네. 흑봉을 완전 이제 그쵸, 흑봉이 충족시켜 있죠.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의미가 컸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팬서 2인 이 와칸다 포에버에 가진 기대도 아마 그쪽에서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싶고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우선 약간- 배우가 중간에 그렇게 사망하지만 않았으면 갖고 가려던 이야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다 틀어졌을 거고 인터뷰 되게 슬픈 거 있더라. 뭐요? 그 체드윅 보스만이 이제 살아생전에 한 인터뷰였는데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야. 뭐 어벤져스 몇 편에 뭐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해주세요. 이런 질문 계속 던지는데 그 질문마다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I'm dead. 네? 난 죽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캐릭터가 당연히 죽는다는 얘기인 것 같잖아. 알고 블랙팬서가 보니- 죽어.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나오는데 보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자기는 못 본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네요.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 누가 이제 올려줘서 뭐 유튜브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계속 그것만 난 죽어요. 난 죽어요. 이것만 하는 거야. 그냥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던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얘가 그렇게 투병 중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마블에서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면 분명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촬영본도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부족함이 많았지 않았나? 아니야. 그 서사는 그럴 듯했어. 나는 아, 그래요? 추리로 넘어간 서사 자체는. 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어쨌든 그거는 이해가 됐어. 근데 됐어. 그거 빼고 다 별로. 자, 아무튼 예. 뭐 보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저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흥행하지 못한 것 같고 저는 2시간 40분 어떻게 견디지 뭐 이런 생각에 선뜻 발걸음이 박정님은 그 전투 어땠나요? 나는 전투가 사실 좀 실망스러워서. 사실 전투도 기대 이하였고 네. 약간 아까 서사의 구멍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서사에도 구멍이 많고 사실 그 캐릭터가 초반에 그 자기 오빠 왕에 대해서 이제 장례식하고 여기까지 서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새로운 적이 태어나고 뭐 생긴 다음에 같이 만나서 전투를 하고 그 네이머죠. 네, 그 네이머하고 이 와칸다하고의 싸움이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보일 만한 이 비브라늄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도 않았다. 아, 그것도 설정이 없었지.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싸움이 또 엔딩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엔딩에서 이제 새로운 블랙팬서가 생기잖아요. 블랙팬서가 그 네이머와 싸우는 그 부분도 사실 박진감도 떨어졌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방식도 사실 별로 재미도 없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부족 간의 전투도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기대한 바 이하였다. 그래서 일단 뭐 장점을 잘 모르겠다. 어제 오바스 얘기하는데 이거 보시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제 뭐 봤는데 여러분들은 보시지 마. 이런 거지. 아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근데 봤더니 이게 뭐 21년작인가 그렇던데. 네, 20년에 개봉은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럼 넷플릭스 영화 맞아요? 오리지널로 찍혀는 있는데 개봉은 했었더라고요. 이걸 이제 보게 된 게 이제 뭐 보지 이렇게 보면은 넷플릭스에 예고가 뜨잖아요. 이제 휠체어를 탄 주인공 여자애가 갑자기 다급하게 막 약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약 뭔지 알려달라 약사한테 막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안 알려주고 딱 끊기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틀어서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약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게 스포일러급이에요? 그렇죠. 아. 약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되게 외딴 시골에서 엄마랑 단둘이 생활하고 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병약했는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는 얘를 위해 지극정성이야. 유기농 막 뭐 토마토 키우고 막 얘 당뇨도 증상이 있으니까 당뇨 생기지 않게 체크해가지고 음식 조절을 시켜주고, 또 휠체어가 얘가 방 2층인데 휠체어 내려갈 수 있는 막 시설도 다 돼 있고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 뭐지? 엄마가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밀을 찾아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 엄마 좋은 간호사? 진짜 실제로 그 엄마 배역 맡은 분이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그 레치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거기도 약간 그런 안 좋은 역할로 나온 거 아닌가요? 레치드가 그거잖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거기. 네. 거기서 그 간호사로 나온 악역인데 그 프리퀄로 만든 그 드라마 아니에요? 네, 뭐 그 그런 거 이름이 레치드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두 이제 분이라서 이게 저분이 분명히 나쁜 분이겠거니. 왜 배우를 폄하해. 아니 근데 영화를 보면은 되게 짐작할 내용으로 전개는 되는데 그래도 뭔가 그 되게 그 감정을 이입하고 볼 수는 있게 되더라고요. 주인공이 되게 휠체어를 타고 되게 그 다리를 못 쓰는 와중에서도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긴장감부터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뭔가 오해나 뭐 이런 식으로 귀결되지는 않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재밌겠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나쁜 너 간호사 좋아하지. 좋은 간호사 언제 나와? 아 그래서 그 이후로 같이 연관으로 나온 것도 있어서 보기도 했었어요. 좋은 간호사가 나오면 그건 감동 실화라니까. 우린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이렇게 봤던 영화입니다. 저 영화 하나 더 얹을게요. 네. 인비저블 게스트란 영화인데 이거는 최근에 그 소지섭과 김윤진이 나온 영화인 자백의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영화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스페인 말고 다른 데서도 만들어진 영화가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요 스토리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밀실 살인이 벌어져. 쉽게 말하면 밀실 살인이에요. 어떻게 됐는데 밀실이에요? 네,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사업가,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가 자기 내연녀랑 호텔 방에 있다가 자기가 기절했어. 누구한테 맞고. 방 안에 이제 갇혀져 있어. 어디 나갈 수도 없이 뭐 거기 그 호텔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은 그 손잡이를 창문에 손잡이를 빼서 열 수도 없게 만들었대. 아. 그런데 자기가 기절해서 깨어나 보니까 그 내연녀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람들 다 네가 죽였잖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지. 누군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기절했고 이 여자를 누군가 죽였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기소가 돼서 잡혀갔다 보석금 내고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근데 갑자기 이제 검사한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변호사가 와서 이제 다시 신문을 하는 건데, 원래 맡고 있던 변호사 아래에 일하는 사람, 뭐 백발로 된 약간 나이 든 요 변호사분이 와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설명으로 나와. 그랬더니 그거 아니지 않냐.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걸 다 털어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 그 호텔에 가기 전에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상대 운전자가 죽은 건데 이 죽은 사람을 호수에다 그냥 밀어 넣었어. 이 사건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데 다 묻었어. 일단 시체를 은폐하는 유기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내연녀랑 거기에 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가 다 조작을 해줬어. 그런데도 안 믿고 더 얘기해 하면서 벌어져서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촘촘하게 반전이 계속 있는 영화거든요. 네. 결국은 누가 나쁜 놈인지 그리고 어떤 반전이 기다렸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볼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 네. 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간부터 어떤 진실을 알게 돼서 약간은 재미없었던 건 있었어. 근데 그 이유도 그게 제가 뭐 되게 추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3번 봐야 좀 알아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그런 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 저 사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안개 있었는데 그게 되게 훌륭한 반전이긴 해. 그래서 결국은 그 변호사가 이 남자가 나쁜 짓을 한지 알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그 살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살인이 사실은 그 밀실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만든 리메이크한 그 영화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소지섭이 그 맡은 역할이 이제 그 사람 죽이고. 그렇지, 뭐 그런 거고 김윤진이 맡은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반전 스릴러입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아주 독특해요. 빠르게 흘러가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그 넷플에 올라와 있는 표류 단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봤는데 표류 교실 저 안 봤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진짜 뭐 좀 약간 고어하고 되게 뭔가 잔인하고 가조의 그 그런 거잖아요. 나오긴 애들이 나오지만 네, 애들끼리 뭐 죽이기도 하고 선생들이 뭐 애들 죽이려고도 하고 이 세계로 떨어진 거거든요. 학교 전체가.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처음에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살던 그 단지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됐는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놀고 비밀기지. 네. 근데 갑자기 그 단지가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지. 갑자기 폭우가 내리더니
흐르교실 같은데? 그 단지 하나만 이렇게 동그라니 바다 위에 남은 거예요. 흐르교실 같은데? 초등학생들만 근데 남아. 그러면서 자극하는 내용을 뭐 추억 뭐 이런 것들하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가족의 뭐 이런. 파리대방이 아니라 15소년 표류기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어린애 아이들이 그냥 막 고군분투하면서 고군분투가 아니지 여러 명이서 같이 애쓰면서 그 막 식량 구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헤쳐나가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거 같아서 아동용 얘기였어요. 보다가 잤어. 미안해요. 자꾸 보다가 만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맑고 고운 얘기로 가가지고 맑고 고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그게 별로였다는 거지. 중간에 약간 미스터리어스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잖아. 네. 이 단지 안에 같이 놀던 애 중에 그런 애 나오면 안 되는데 실제로 또 등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거기서부터 좀 많이 깼거든. 아무튼 최근에 그 넷플에 올라온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게 올라왔구나 봤는데 약간 아동용 같은 느낌은 좀 네. 있더라고. 그래서 아동용이라도 뭔가 큰 재미가 있으면 봐야지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흥미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좋아하신다면 제 추천해드릴 수 취향이네요. 있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왜 취향인 척해? 아직 모르죠. 사람 죽는다고 해줘. 소설 좀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본 두 개 한꺼번에 엮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내용이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게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고. 하나는 아리스가와 아리스의 자물쇠 잠긴 남자인데 이 작품은 그 호텔에서 한 5년간 사는 어떤 노인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죽었어. 근데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이제 다들 주장을 하는 거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왜냐면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니까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 아리스가와 아리스가 작가로 나오는 그 작가 아리스 시리즈거든요. 얘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히무라 히데오라는 범죄학자 홈즈 역할을 한 이 탐정이 이제 해결하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네. 상하권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죽은 사람을 조사를 해보는데 아무 연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호텔 안에서 만난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계속 조사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뜻밖에도 상권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던 경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되게 선하고 막 좋은 사람이 했는데 파고들수록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추악한 면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면으로 나가나 싶은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일어난 살인이지. 바로 연이어서 본 작품은 아날드로 인드리다손이라는 작가의 어느 나라 사람일 거예요? 아이슬란드 작가요. 손으로 끝나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든다. 아이슬란드 작가고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어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목소리란 작품인데 또 그 앞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 안 쓴대. 아이슬란드에서는 누구 아들 누구 딸 뭐 이런 방식으로 이어서 쓴다는 거야. 이 손이 그 선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등장 인물들도 뭐 누구 딸 누구 아들인데 성을 안 써. 되게 독특해. 어쨌든 여기서도 호텔 안에서 살인이 벌어집니다. 맞아. 호텔이야? 다.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된다니까. 저 우연치 않게 두 개를 연이어 봤는데 이 호텔 안에 이 사람은 또 뭐냐면은 얘 호텔 도어맨이야. 근데 이 호텔에서 20년간 또 살았어. 근데 갑자기 죽었어. 누구한테 살해당한 게 너무 분명한데 이 사람도 연고가 없어. 왜 이렇게 똑같아요? 연고가 없고 이걸 또 추적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이 작품 제목이 목소리잖아요. 네. 사실은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있지. 소년 무슨 합창단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걸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한때 반짝 스타였던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이 변성기가 오고 그치. 이러면은 더 활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딱 앨범 2장을 내고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호텔에 이제 뭐 약간 은거하듯이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이제 이런 걸 추적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자물쇠 잠긴 남자 이거 제목 그대로예요. 열라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죽었던 노인도 자물쇠를 정말 잠가놓은 것 같은 그런 것. 그리고 이 목소리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잘 몰랐다 또 열어보니까 뭐 비극적인 어떤 가족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결국은 사실 되게 따뜻한 이야기로 흘러가더라고요. 둘 중에 더 좋았던 작품은 사실은 목소리라는 작품이었는데 서브 플롯이 되게 많아요. 막 가족에 관한 것들이 계속 이었죠. 배경은 크리스마스 근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내는 묵직한 울림 같은 게 있더라고. 물론 살인 같은 경우는 정말 한없이 뭐 이런 이유로 또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좀 그런 평범한 이유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합치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미스터리가 그냥 해답풀이만의 재미는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은 범죄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인데 이걸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런 상황과 뭐 가족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면밀하게 연결시킨 두 작품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큰 키워드로 다가가고 있고 결국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호텔 안에서 자기를 고립시키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두 작품을 어떻게 저는 우연찮게 연이어봤지만 같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사와 비슷한 살해를 당한 거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숨기려고 해도 거기 안에 이렇게 큰 비극이 있구나, 이런 데서 주는 울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목소리 이 작품은 이제 절판이 돼서 좀 구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해. 전자책으로도 없나요? 모르겠어요. 그걸 안 봤는데 출판사가 영림 카디널인가 뭐 그런 데라 잘 모르는데. 그래요? 예, 영림 카디널 아닐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래요. 그럼 도서관에서 읽어보는 걸로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목소리는 너무 평범한 제목이라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요거를 알아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작가 이름을. 국내에서 한 3권 정도 출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도 많이 받고 유럽 쪽에서는 되게 명망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에렐른드르 그 반장이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또 간만에 본 웹소설 얘기를 할 건데 이름이 세상의 끝에서 클리어를 외치다예요. 이게 일본 소설 겸 영화 있었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예, 그거를 당연히 좀 비틀어서 만든 제목일 테고, 이 작품이 되게 독특한데 뭐냐면은 두 가지 소설을 섞어놨어요. 하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고 하나는 그 게임의 뭐 그런 거 같잖아요. 요새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 행동을 뭐 방송으로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를 게임 방송. 합쳐놨어. 이게 뭐가 있냐면 좀 오래된 웹소설인데 납골당의 어린 왕자라고 이런 류 소설 중 웹소설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네. 현실에서 이제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신만 남았는데 이거를 유지시키려면 얘가 돈을 벌어야 돼. 이건 납골당의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런 류의 소설은 현실과 게임이 있으면 한쪽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 결국 납골당의 어린 왕자도 되게 좋은 소설이었지만 게임 얘기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작품은 신기한 게 두 가지의 비중을 되게 비슷하게 두면서 둘 다 훌륭하게 이끌어내는 거에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힘이. 작품이 쓰려면 하나만 쓰지 두 개 좀 결이 다른 작품을 써나간다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요 재미 있다가 절로 나오면 또 저 재미 있다가 그런 식으로 재미있었고, 이게 핵전쟁 이후의 아포칼립스고 주인공이 다들 힘들게 살아가겠죠. 많이들 죽었고 어떤 밖에는 핵전쟁으로 일어난 변종 같은 좀비는 아니지만 그런 괴물들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도 있고, 그런데 주인공이 이런저런 모종의 이유로 돈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한가? 돈이 왜냐면은 지금은 어디에 모여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인공처럼 자기 혼자 살면은 어떤 쉘터도 필요하고 공기가 막 안 좋잖아요. 공기 정화 장치도 필요하고 발전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걸 사야 되잖아. 아직 이제 문명은 남아있고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돈을 당장 이만큼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 시대에도 그럼에도 분명히 돈이 많은 애들은 존재를 할 거잖아요. 얘네들이 많은 오락거리가 사라졌는데 이 굉장히 독특한 게임 하나만 살아남아 있어. 아직도 이유는 모르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어 얘는. 그래가지고 이 오락거리가 뭐냐면 그런 돈 많은 애들이 이런 애들한테 너 가서 게임해. 근데 특성이 다 랜덤이야. 그런 식으로 랜덤을 돌려가지고 하면은 부캐 키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돈으로 주고 구경을 하는 거죠. 그치. 올 랜덤으로 하니까. 그래서 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붙는 것 같다가 얘가 몸이 내구도가 나뭇가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등치는 좋은데 몸만 건드리면 몸이 부러져 막. 그런 힘겨운 상태로 게임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설정들. 게임이지만 뭐 게임에 원래 이런 거 가면 나는 여기서 무슨 템을 얻고 무슨 동료를 얻고 되게 강해지는 그런 식의 쉬운 웹소설이 아니라 가서 동료를 얻었는데도 동료가 막 말하는 트롤. 되게 나이 많은 마법사인데 마법은 잘 쓰는데 공룡 마법은 못 써. 그리고 무슨 영혼술사인데 시체를 일으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영혼이랑 대화를 해. 막 이런 식의 되게 독특한 하나의 팀이 돼가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꼭 뭔가를 해결도 하는데 다 각자의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 나는 뭐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야. 이거를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고 게임에서도 하면서 서로 진행을 하면서 트라우마가 풀어지고 그 트라우마가 풀어진 내 팀원들이 동료에서 빠지기도 해요. 어쩌면은. 되게 좋은 동료였지만 그래 너는 이거 다 잃었지. 너는 뭐 너의 가족과 만났어. 뭐 어떻게 됐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게임 세계를 클리어를 하고 현실에서도 점차 얘는 혼자 살았어 처음에는. 근데 동료들을 또 현실에서도 맞이를 하는 거야. 그 동료들도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막 말도 못하는 말더듬이 동료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아름답고 이쁜 동료들, 내가 이 게임을 알고 있으니까 나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웹소설 하나하나 보면서 사이다를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해. 되게 호흡이 길어. 그놈의 사이다에 얽매이지 않는 소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도 너무 흡입력이 좋아서 진짜 한 3주 동안 거의 정신없이 본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여기서 세상의 끝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의 의미였네요. 핵전쟁 후에 아포칼립스가 됐어. 그리고 사실은 그 게임 세계도 계속 뭔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 세상을 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식의 게임이기도 해요. 게임에서 만약에 클리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리어를 못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게임 오버가 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그럼 계속 그렇게 돼요? 처음엔 초반에는? 얘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지? 얘는 그 돈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네.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의 감도를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현실 같은 게임을 즐기는 애고 그래서 죽으면은 글쎄 그때는 살아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모종의 이유로 그 게임에 되게 깊게 참여를 해서 죽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요. 죽으면 이제 현실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는 네, 그런 그런 게 상황까지 벌어지나 가요. 보네요. 그게 없으면은 뭐 굳이 우리가 게임을 열심히 볼 필요도 없겠지. 소설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긴박감이 없을 테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현실과 일치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되게 맛있는 짬짜면 같은 느낌이다. 섞일 수가 없는데 두 개를 같이 있다. 자, 오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영화런 인비저블 게스트 또 극장판 넷플 애니메이션 표류단지 소설 자물쇠에 잠긴 남자 목소리 그리고 웹소설 세상의 끝에서 클리어를 외치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많이 했네 또. 그러게요. 네. 늘 그렇지 뭐. 물론 표류단지는 비추란 얘기를 좀 하긴 했어. 다 그렇잖아. 블랙팬서도 뭐 그렇죠. 블랙팬서는 뭐. 대작. 그래. 대작? 명작. 재미는 없지만 너네들도 당해봐라 이거죠. 2시간 40분 당해봐라. 아니 어제 뭐 봤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잘 봤냐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재밌게 본 걸 얘기하긴 하죠.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처음 돌파 에이플레이!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대단하다. 배고파서요.